3부 고3 실제 상담 사례 및 대비사에 대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재작년 뭐 길게는 한 5, 6년 이전에 그 상담했던 사례를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피고자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요. 우선 그 실제 사례를 같이 공유하기 이전에 부모님들께서 좀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1번 전형간 내신 점수 상관성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짧은 시간에 이게 상담을 드리게 되면 짧은 시간에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우리 아이 내신으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명지대학교에 대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유는 일단 지근거리에 있고요. 이제 본원 기준으로 저희 학원 기준으로 지근거리에 있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좀 잘 나타내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잘 표현되어 있어서 명지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아래줄 바로 보시면 명지대 교과 전형 요약 및 합격자 점수. 그래서 세부 유형 교과 1페이지 내용 하고 있습니다. 세부 유형 교과 전형명 학교장 추천. 올해도 같습니다. 전형 이름이. 그 다음 모집 인원은 306명으로 작년에 비해 좀 증가했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그 다음 아래 표를 보시면 바로 아래입니다. 모집 단위 학과죠. 신소재공학부 21년도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놨습니다. 최종 평균 1.9등급 확인하셨죠? 그리고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최저도 2.02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2020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요. 최저 굵은 글씨 2.5, 최저 2.55 역시 비슷한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이 좀 높았습니다. 원래 명지대학교의 이러한 공과대는 2초에서 2등급 중반 정도를 보였는데 어떤 이변인지 추정은 어렵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신소재공학부의 최종 평균이 1.9등급을 이루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 정도로 오겠습니다. 명지대 면접 전형 요약 및 합격자 점수. 전형명이 교과 면접으로 되어 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부 유형은 면접 전형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부 유형은 교과에 들어갑니다. 교과에 있는 면접 전형이 되는 거죠. 근데 구분하시기 편하게끔 면접이라고 해놨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로 5배수 선발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 면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죠. 명지대 종합전형 요약 및 합격자 점수. 그래서 전형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아까 면접 전형은 전형 방법에 1단계가 학생부 교과였습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은 1단계 단계별 전형의 1단계가 서류 평가 100%. 그리고 작년은 3배수였는데 올해는 4배수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맨 아래 굵은 글씨 같은 학과죠. 신소재공학부 최종 평균 굵은 글씨 3.35등급. 그 다음 최저 4.41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현재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학년 학생들 중에 같은 학과의 학생들 중에 수시 내에서만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수시 내에서만 내신 등급이 1등급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내신 등급이 4등급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한 번에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내신이 2.2등급 정도 됩니다. 근데 명지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밝히겠다. 그러면 첫 번째 여태까지 시험을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이 2 혹은 1후인 학생이 수시를 6개를 쓰기 때문에 명지대 하나만 쓰고 나머지 학과를 명지대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가 있느냐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신이 2.5등급 정도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자, 내신이 2.5등급 정도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명지대학교 면접 전형 정도에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20학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교과 성적 합격에도 들어가지만 커트라인 정도죠. 그러니까 작년에 1.9, 2.0이라는 점수를 보고 나서 물론 재작년이나 3년 전은 2.5등급에 준하는 점수이긴 하겠지만 현재 2.5등급인 학생이 교과 전형을 자신 있게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학생한테 제가 요구를 하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되고 그 다음 내신이 턱걸이에 준하거나 면접 전형 정도의 점수에 준하게 되면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게 해서 생활기록부 내용과 그리고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대학의 의무사항인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우리는 선행학습 유발평가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내용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 그걸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남영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건 생활기록부가 총 8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번 내용이 교과학습 발달사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내신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준하는 연동된 학과목 점수를 최대한 올리도록 지금 고3 아이들은 중간고사에 임하고 특히 기말고사에 임할 때 각 담임 선생님들이 혹은 교과 선생님들이 너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학과를 지원하려는 생각이 만약에 크다면 수학 점수를 올리고 예를 들어 문과에서 국어 점수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비슷한 학과목을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특기사항.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내용 연동되어 있는 교과목에 세특 내용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성적 반영도 어렵고 세특 반영도 어렵고 그러면 독서 목록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 2번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과에 관련된 독서 그래서 추천 목록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현재 자기소개서에서 생활기록부 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녹여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학생이 만약에 글에 대한 재주가 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많이 사실 편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보다, 지금 1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듯이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교과는 대략 2등급 정도, 그 다음에 면접은 2등급 중반 정도, 그런데 종합전형은 3등급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 점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모의고사 점수를 갖다가 같이 보든가, 아니면 생활기록부 내용을 같이 보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봐서, 사실 글을 쓰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신 점수, 그러니까 합격자 점수만 보고 무리하게 지원을 하면 사실은 준비된 학생에 비해 사실 좀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2등급 중반 정도의 학생이, 혹은 2등 뭐 2.2등급 정도의 학생이 저는 정말 명지대에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시에 6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 6개 지원의 기준이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은 같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전형이 다르면, 혹은 다른 대학이라 할지라도 전형이 같으면, 그래서 전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우리 학과가 모집 단위표를 보게 되면 이러저러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모집 전형에 맞게 되면 지원을 여러 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등급, 3등급 정도의 학생이 글 쓰는 재주는 부족하지만 남 앞에 서서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명지대학교에 2개의 원서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 전형에도 지원을 하게 되고 면접 전형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지원에 대한 안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내신 등급이 아까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는 대학입니다. 아까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처음에 있는 호선의 교과 전형 3.93 평균이고요. 면접 전형 0.7등급 정도 내려왔죠. 4.69등급. 실제로 4등급 중반을 좀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그 천안권에서도, 천안에 이제 빅3라 그러죠. 순천향, 단대천안, 상명대 천안을 제외했을 때 많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호서대 종합전형을 보시면 5등급대, 그리고 최저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6.85등급까지, 그러니까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안내드릴 내용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내용 중에 학교장 추천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주요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뭐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주요 대학일수록 그 진로 선택 과목,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과 학생들 아직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기하라던가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수학과제 탐구,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 수학,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호서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100이었다가 교과 100으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학생부라는 건 학교 생활기록부를 뜻하게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기록부는 6번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신을 뜻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를 뜻하는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까지 호서대 교과는
학생부 100이었고 실제로 교과 90에 출결 10%를 반영했습니다. 근데 출결 10이 대부분의 대학이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단결석 2일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실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고3팀에서 얼마 전 워크숍에서 서울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주요 30개 대학 정도까지 추려서 관련 내용을 한번 봤는데 대부분의 주요대는 출석과 봉사를 만약에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만점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대학들이 올해 좀 많아졌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학은 진로 선택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이 좀 큽니다. 상위 2과목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보는 게 많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3강좌를 들었건 4과목을 들었건 잘 본 2과목에 대해서 5% 가산을 주는 형식으로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명지대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지 않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리고 저희 워크숍에서 30개 대학 정도를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상위 대학 중에 한 17개 대학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가산점을 갖다가 부여하거나 혹은 감점을 부여하거나 지금 딱 기억에 남는 대학으로는 과기대 같은 경우가 불이익이 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올해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단락에 있는 호서대학교 면접 전형을 보면 이건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 쓰는 재주는 조금 부족하지만 남 앞에 서서 조리 있게 설명하는 내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올해 호서대학교 면접 전형은 폐지가 되었고요. 대신에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이 지금 6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그래서 폐지된 면접 전형의 인원이 종합 전형으로 흡수된 그러한 내용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향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의 수원대학교 하고 한신대학교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면접 전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 중에 지역균형 선발 혹은 학교장 추천 선발이 전부 다 생겼는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선발이 교과 100%가 아닙니다. 교과 100%가 아니고 교과 60에 면접 40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면접으로 마지막에 조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 한신대학교는 참인재 전형이라고 하죠. 종합전형. 면접 전형이 없는 대학이었는데 한신대는 올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년 전, 5년 전 한신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이 신설이 되고 조금 후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 2페이지를 통해서 전형 간에 교과만 반영하는 전형이냐 면접이 들어가느냐 자기소개서까지 보는 전형이냐에 따라서 합격자 등급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러한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수능 최저 등급 유무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평택대학교 교과 전형 요약 그래서 ICT 환경융합 전공인데 최종 평균이 2.8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 컷이 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단락이죠. 환경대학교 교과 전형을 보면 최종 평균이 굵은 글씨로 4.5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대학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는 있겠지만 평택대, 한경대를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한경대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사립대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근거리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국립대학을 찾자면 뭐 인천대, 경인교대, 그다음 의왕에 있는 교통대, 철도대학 정도가 학과가 이제 있죠. 사실 이 정도의 대학밖에 없습니다. 전문대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대. 사실은 일반 사립대로는 이제 거의 유일한데 오히려 평택대는 내신으로 보자면 합격자 등록 열람하실 때 내신으로 보자면 2등급 대고요. 그 다음에 한경대는 4등급 대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대는 교과 전형에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좋으면 그냥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한경대는 최저 등급이 높지는 않지만 최저 등급이 있죠. 자연계라든가 자연계 중에서도 건설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두 개 합 8등급 정도, 이 정도의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 등급이 2하 8로 있기 때문에 평택대에 비해 한경대학교의 점수가 좀 내려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들께서 여러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등급을 보실 때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수원대는 올해 바뀌었지만 우리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본 내신 점수,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학생 점수 자료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 자료 일람표.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A4지 한 장 크기에 우리 학생이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과목의 내신 점수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신 점수하고 과거의 수원대 점수, 아주대 점수는 내신 등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평택대는 그 여러 개의 교과에 있는 과목들 중에 일부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대 같은 경우는 잘 본 9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었던 학생보다는 성적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던 학생들, 작년에 곡정고 학생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희망하고요. 그러니까 토탈 내신이 3.49등급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평택대 기준으로 환산을 하니까 1.67등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구분이냐? 학교에서 반영하는 상위 9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 그리고 지원자들, 합격자들 전체 과목에 대한 내신 점수. 얼핏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전체 과목에 대한 합격자 점수는 4등급, 5등급 초반 이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해당하는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대학 중에 가천대라든가 인근 한신대라든가 이러한 대학들은 내신 점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하는 과목이 제일 적은 학교가 한국으로 유명하죠. 태안에 있는 한서대. 여기는 상위 8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 원래 작년까지는 제가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릴 때 아주대학교는 최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죠. 전형 방법에. 근데 원래 아주대학교는 교과 100이 아니라 비교과 반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100이기는 한데 교과 80에 비교과 20, 교과 70에 비교과 30. 그런데 이 비교과 내용이 해마다 좀 달라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비교과 20을 정성평가, 출결이라든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애는 비교과 30을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한 거죠. 뭐 전공적 합석이라든가 학업 역량에 대한 뭐 거라든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이 교과 100%로 선발을 하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아주대학교가 올해 2합4라는 최저 기준이 생겼습니다. 2합4, 2등급 합의 4. 제가 그래서 직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2014년도까지 한번 찾았는데, 아주대학교는 2015년도까지 최저 이제 등급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자연계 기준으로 2등급 합 6, 아니요, 2합 6 최저 기준이 있었고, 2016학년도 대입부터 작년 대입까지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2학년도 대입에 좀 많이 높아졌죠. 2합 4라는. 그래서 역시 합격자 등급을 보실 때 20학년도 산업공학과 맨 아래줄이죠. 굵은 글씨 1.78, 1.86. 아마 최근 3개년 동안 아주대학교 자연계열 점수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화공, 이러한 학과들은 1.5 전후의 합격자 등급, 그 다음에 일반 자연계가 1등급 후반, 뭐 조금 낮을 때는 2등급 초반, 아마 이러할 테고요. 그리고 문과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2등급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최근 3년은 이러한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15년도의 2합 6보다 훨씬 높은 최저 등급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제 생각에는, 내신은 이미 관리가 끝난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원래 수원대학교가 아주대학교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대학교가 2합 6, 그 다음 수원대학교가 2합 8, 그러면 경기대학교는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3합 11. 요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다가 수원대도 최저 등급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가 21학년도에, 작년 지금 1학년 아이들이죠, 2합 6이라는 최저를 건 겁니다. 그래서 제가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이렇게 수원대학교 합격자 등급의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수시가 정말 좀 어려운 점이 예상했던 대로 없던 최저가 2합 6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게, 그것도 아주대 정도의 최저 등급을 요구를 했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의 학과는 합격자 등급이 실제로 한 0.3, 0.4등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후에 수원대는 합격자 등급을 보면 대부분이 3중, 높은 학과는 3초, 뭐 이 정도. 야간이라든가 뭐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에 관련된 요 정도 학과들이 한 4등급대 합격성을 보였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영향으로 3등급 후반대나 4등급대에 준하는 학과들이 이제 몇몇 보였죠.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 게, 간호학과가, 수원대학교 간호학과가 원래는 1 후반이나 2등급 초반 요 정도의 합격자 등급을 보였는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최저가 있었으면 다른 학과처럼 좀 내려가야 되는데 합격자 등급이 3.3등급,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2.5등급? 그래서 최저가 있다고 이게 다 그렇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보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수원대학교 면접 전형 컴퓨터학과를 예시를 한번 들었고요. 최종 평균 4페이지
크게 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최종 평균 3.4등급. 그 다음 한신대학교 면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 유형은 종합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종합전형 IT 영상 콘텐츠학과 최종 평균 4.29등급.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수원대학교 교과 전형 미래인재 면접의 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부 교과로 5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성적을 60% 반영하겠다. 근데 한신대학교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서류평가 70%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교과하고 교과가 아닌 비교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합격자 등급이 조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안내드린 내용이지만 수원대학교 교과 전형에 있는 미래인재 면접의 전형은 면접 위주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접 위주 교과 전형으로 전형명이 바뀌었고, 그런데 여기에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이죠. 전형은 교과 100%가 아닌 면접 위주 교과하고 같은 면접 40%를 반영하는 그러한 전형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단순 비교로 하자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합격자 등급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바뀌었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10%의 추천서를 주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등급의 수원대학교 면접을 희망한다면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 한신대학교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신대는 원래 일반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이 있었고요. 면접 위주의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인재라는 종합 전형이 있었는데 참인재라는 종합 전형의 특징이 작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긴 한데 사실상 교과 전형하고 학생들 입장에선 똑같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한신대학교의 이 참인재 전형이 참인재 종합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서류 70에 면접 30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올해의 경우. 그러니까 면접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던 학생이 작년엔 한신대를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한신대학교의 같은 전형에는 지원이 어렵고요. 그 다음 신설된 전형이 참인재 교과 면접이라는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이 아까 참인재 종합면접 전형은 서류 70에 면접 30이었는데 참인재 교과의 경우는 학생부 70에 면접 30. 그러니까 수원대학교 면접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 중에 교과 우수자 전형 2번이라는 전형이 생겼는데 아까 제가 잠깐 안내를 드렸죠. 예를 들어 아주대라든가 성대라든가 이러한 대학에 환산된 내신 점수를 보면 우리 학생이 보통 알고 있는 자기 내신하고 같은 전과목, 전교과에 대한 내신 점수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명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일부 과목을 반영하게 되는데 한신대학교의 이번 전형, 방금 안내드린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 점수만, 자연계열은 수학 점수만 반영을 하는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2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연세대는 수원대학교하고 비슷하죠. 단계별 전형을 하면서 1단계에서 서류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려도 제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워낙 복잡한 부분이 있고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요 유형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수시 크게 정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예체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교과와 면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교과의 1번, 아까 그 명지대학교 안내 드릴 때 성적에 따라 수능 최저 등급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교과 반영 여부. 그래서 특히 이 내용은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평택대학교가 협성대학교가 3.1등급, 2.9등급이네. 어떻게 우리 아이 내신보다 이렇게 높지? 상위 일부 과목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과 반영 비율 및 3번 비교과 세부사항 확인. 그래서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점수 내신만 본다는 거고요. 일부 대학은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부 100이 교과 100을 뜻하는 대학도 있고 학생부 100이 교과 80에 비교과 20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비교과 20이 정량평가, 출결을 반영하느냐 봉사시간을 반영하느냐, 그 다음 정성평가,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4번 연도별 전형 방법 인지 후 합격자 등급 열람.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학과는 사실 16년도나 17년도나 18년도나 합격자 등급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떠한 이슈를 인지하고 나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학생들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 대학에 상담을 하다가 합격자 등급의 변화가 전체 학과에 있어서 왜 이렇게 크지? 하고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게 되면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뭐 최저 등급의 변화가 있었던가, 있었던 최저 등급이 없어졌다던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격자 등급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아까 소장님께서 강조 말씀 주셨지만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지를 확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의 변동사항 중에 하나죠. 6번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지. 여기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절반 이상의 대학이 불리하거나 혹은 유리하거나 이러한 대학이 있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지원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접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면접 전형에 지원하게 될 경우는 1번 단계별 전형 유무 확인. 그러니까 합격자 등급에 준하면 사실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합격자 등급에 많이 벗어나는데 1단계에서 성적으로 학생부로 1단계 선발을 하고 학생부 선발을 하긴 하는데 1단계에서 만약에 배수가 5배수 이상이 아니라 2배수나 3배수 정도다. 그러면 사실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1단계 성적에서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안내드렸듯이 생활기록부.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뽑는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이 내 생활기록부에 성적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가장 좋겠죠. 그 다음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아마 공식적으로는 8월 31일이 생활기록부 마감일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움직이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다못해 독서 활동 내용에라도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수시를 꼭 쓰고 면접을 꼭 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전형 방법을 인지하시고 나서 합격자 등급을 비교해야 혼동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마지막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원래는 그거죠. 종합. 교과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 다음 이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도 보고. 근데 대학마다 다 다르죠. 아까의 이제 차민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1번 면접평가 유무 확인. 사실 이게 그렇지 않은지는 그런지 않은지는 제가 판단 내리기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자기소개서는 뭐 학생이 스스로 작성을 하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건 뭐 학생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면접의 경우는 직접 가서 이 학생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력을 통해서 남 앞에 서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노력을 통해서 사실 그걸 극복하기는 자기소개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면접 평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었나요? 아닌데 자기소개서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원래는 4개 항목에서 올해부터 3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항목이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율문항 여부가 있는지 이 내용도 확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건 필수죠.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한테 면접과 동일한 내용이죠. 생활기록부 점검, 그리고 수능 최저 유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 아래 지역의 대학은 종합전형이 거의 대부분 최저가 없죠. 사실 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경희대라든가 이대라든가 그 다음에 연대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은 종합전형의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대하고 연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죠. 교과전형의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전형의 최저가 없고 종합전형의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1등급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 작년과 달리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학교를 가늠한다면 학교 폭이 많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될 텐데 종합전형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최저가 있는지 대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모집단위별 지원학과죠. 그래서 지원학과별로 가장 좋은 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특히 성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리고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최적의 자기소개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논술부터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페이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줄 오른쪽 부분 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우리 고3 학생들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7월하고 8월에 저희 이제 16일 날 썸머 개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부분에 저희 썸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이제 고3의 영역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수시 마무리를 진행하는지, 그래서 수시 마무리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고3에 집중하는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이 이제 7월, 8월 가운데 부분에 굵은 글씨로 남겨져 있는 수능 대비 2차 학습. 그래서 저를 비롯한 고3의 모든 멤버들은 이제 수시에 대한 이제 입시 상담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련해서는 수능 대비 체제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10일 날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고, 방금 본사 이제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 남인권 소장님을 모셔서 설명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연간 저희가 이제 본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본사의 논구술팀, 이분들은 논술, 구술, 면접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면접 단가가 이제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 구평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수능 대비 파이널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18일 날 수능을 보고 이제 수능 이후 본고사, 뭐 약수령 논술이다, 실제 논술이다, 면접이다, 이런 대학에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실제 응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2.5등급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이 수능에 이제 수시에서 수능 후 논술로 그 대학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수능을 봤는데 1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수시에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보험 형식으로 그 학교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전부 다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본고사 이전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 100분이면, 이 정도 표준 점수면 너 그 대학에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시에 관련된 마무리 상담이 사실은 그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주까지 18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실제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맞춰지면 가채점 결과에 따른 임시상담,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가 대부분 비슷하죠. 시험을 보고 나면 3주 뒤에, 아무리 늦어도 3주 플러스 하루 뒤에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12월 13일인가요? 발표되고 나면 12월 8일, 13일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본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본사로 가서 올해 나온 배치 자료가 어떠한 이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되었는지 교육을 받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 12월 말, 그 정도에 이제 정시 상담, 그러니까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을 하게 되죠. 아마 실제 원서 접수는 1월 4일인가 3일인가 그때부터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자석에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 대학 합격할 때까지, 사실 그때면 종강이죠. 그때까지 이제 학생들 공부만 하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 내용입니다. 7페이지 내용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11월부터 본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고,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세계합 6을 맞출 수 있겠구나. 너는 세계합 6은 세 과목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점수 분포를 보니까 2개합 4는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능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수능은 의미가 없죠. 수능 성적표 한 장으로 정시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시에 지원할 대학을 최종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자료가 학원에는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라도 준비를 하셔서 마지막에 그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8종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던 본사 구술면접팀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실제 환경과 같이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들 모의 면접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9페이지. 현재는 생활기록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금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은 좀 후반부에 있어서 일단 10페이지 내용은요. 10페이지부터는요. 아마 지금 고3 자녀를 처음 두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자료를 처음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고3이 뭐 둘째나 셋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이전에 아마 비슷한 형식의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그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들께서 워낙 경력이 많으시니까 다른 것에 대한 터치는 거의 없지만 터치를 하는 몇 개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과 중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요. 조금 서두르는 학교는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10페이지, 11페이지 이러한 내용의 백지로 된 표를 학생들한테 과제처럼 아마 나눠줄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담임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같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은고 학생입니다. 나이는 꽤 됐죠. 아마 6, 7년 전 군대도 다녀왔을 것 같고요. 학생부 내신이죠. 3.68 가운데 정도에 있죠. 그 다음 바로 아래 칸을 보시면 6월달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표 415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학생부가 3, 4등급 사이 이 정도에 있으면 표준 점수가 어울리는 표준 점수는 450, 46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의견은 현재 고3 재원생들은 전부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견은 학과 위주의 진학을 희망을 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 생각이고요. 그 다음 부모님 생각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의견은 지역 위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지역을 중시하느냐, 학과를 중시하느냐, 학교 네임밸류를 중시하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즘은 지역하고 학과에 대한 선호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네임밸류는 조금 많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 위주 경기권을 희망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방에 가게 될 경우 지방 국공립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학생한테 일임하겠다. 그래서 3.6등급 정도의 내신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천안권을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학교를 살펴보게 되면 교통대학교 기계공학 교과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부 100 아마 이 대학은 비교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수능 최저 세계 합 15
이 학생 6월 평가원 표준 점수가 415였으니까 3개 합 15, 555라든가 456에 준하는 점수는 되는 거죠. 그 다음 조금 오른쪽으로 가시면 학교별 학생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학교별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을 환산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3.68이었지만 비슷하죠. 교통대의 경우는 3.65. 자, 근데 거기에서 5칸 정도 내려가면 3.12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이름을 살펴보니까 한서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상위 교과목 수가 제일 적은 학교 중에 하나가 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교통대학교 기계공학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관연도 입시 수시 M 3.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이 mean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합격자 평균이 3.31 등급. 그럼 이 학생은 교통대학교 기준으로 3.65등급의 내신을 받았고요. 작년도 합격자 점수는 3.31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쓰라고 합니다. 예, 지역적인 면으로 보나 국립대여서 약간 주저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시에 6개를 쓰기 때문에 아주 기피하고 못 쓸 그 정도 라인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 다시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관심대학이 선문대, 아래쪽에 충남대, 아래쪽에 홍대, 세종캠, 기계정보공학 이러한 대학들이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충남대 기계공학 프리즘 인재, 홍익대학교 기계정보공학 일반 전형. 근데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전부 전형 방법에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소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안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한테 교통대학교 기계공학을 교과로도 지원을 한번 해보고 다른 학교하고의 밸런스도 살펴야 되겠지만 교과로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 관연도 입시의 3.31 옆에 NAVI 교통대학교는 종합전형 이름이 나비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에이스 전형,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 그래서 어차피 충남대학교나 홍익대학교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그리고 지원하려는 교통대학교의 학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자기소개서 하나로 완성된 자기소개서 하나로 세 군데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서 차라리 종합전형으로 쓰거나 두 개의 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 해에 교통대학교 기계공학의 나비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종합 교통대학교 나비인재 추천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은 이 대학을 쓰고 쓰지 않고는 올해의 경우는 9월 14일 날 결정을 하는 거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추천서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지원 여부를 보시면 6개 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3군데를 합격한. 그래서 제가 한 7개 정도 사례를 남겨놨는데 잘 된 거, 안 된 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사례를 좀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작년 졸업생입니다. 작년 졸업생. 예. 내신 1.8등급. 그 다음 모의고사 6월 기준 등급입니다. 3등급, 4등급, 2, 5, 3등급. 앞에서부터 국수형, 탐구, 원투 뭐 이렇게 되겠죠. 학생 의견은 학과 위주, 상명공학을 희망을 하고요. 부모님께서는 학교 네임밸류 위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직접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명확한데
학생이 아주 성실하고 정말 뭐 예의도 바르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잘못된 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 있는데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너무 빨개집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너무 안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자 위의 대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화공생물, 경희대 유전생명, 이대 화생, 성균관대 학부제죠. 자연과학부, 한양대 분자생명 이러한 대학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위에 쪽에 나와 있는 6개의 관심대학에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서류 100, 서류 70, 교과 30, 서류 100, 서류 100, 교과 100, 서류 100 뭐가 없죠? 예, 면접이 없습니다. 일부러 면접이 진행되지 않는 면접 전형이 없는 대학을 선별을 했고요. 실제로 6개 지원 중에 5개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마무리에 진중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합전형의 특성상 저희도 정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능 최저 아니면 정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끔 정말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대학이 2군데가 있죠. 이대 3합6, 한양대 에리카 2합6.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능을 봤는데 3합5를 맞췄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훌륭하고 내신이 1.0이어도 이대는 합격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러한 선생님들의 이러한 그 마음을 좀 알았는지 수능에서 최저를 맞췄습니다. 3합6을. 당연히 어디를 갔을까요? 예, 현재 2대 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6평에 비해 걱정을 많이 했죠. 선생님 저 3합6은 못 맞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데 너보고 지금 1쪽부터 처음부터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거 조금 더 잘해보자 이건데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다. 2개 틀려도 2등급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 3등급 커트라인 원점수가 60점대입니다. 수능에 비한 10점 정도가 떨어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뭘 할까요? 자기소개서만 하루에 10시간씩 쓸까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러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3합6을 좀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12쪽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12쪽 내용 보시면 내신 3.8이고요. 모의고사는 사실 3.8에 준하지가 않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형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작년 졸업생이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편집을 해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관심 있는 대학이 정리가 된 건데 실제로 저희 그 한글 파일을 보게 되면 많은 학생은 한 4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관심 대학이. 전부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자녀 전형에도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의 경우는 크리스찬 리더 전형에도 이제 속하게 되는데 보시는 관심대학 중에는 3군데 이제 지원 여부가 보이게 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에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 3학년 선생님들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면접하고 자기소개서에 사실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등급 이제 서울여대 기준으로는 3.3등급을 맞았는데 서울여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서울여대보다는 명지대 정도에 저희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뒀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변들이 사실 좀 해마다 일어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학생 말고 그 전년도가 되겠네요. 이제 가까운 지역의 학생인데 사실 내신이 2.2 정도. 그래서 저희는 역시 여대권, 이제 이제 성신여대라든가 서울여대라든가 요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숙대를 지원해서 숙대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내신이 3.6 정도인데 이제 이 학생도 그냥 지원 꼭 아쉬워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대를 지원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주대 추합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종합전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잘된 경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13쪽부터가 이제 조금 좀 안타까운 경우이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저희가 좀 매번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고요. 저 13페이지 보시는 학생은 뭐 아직까지도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고요. 그래서 2.04 내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대 이제 문과 지망이기 때문에 아주대는 교과로 지원을 해도 크게 많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 뭐일 것 같고요. 근데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참 좋아요. 1, 2, 1, 3, 3이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 학생은 수능에서 이 학생도 제가 수학을 가르쳐서 압니다. 수학을 잘합니다. 그리고 못 봐도 88점 정도지 이 갭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아쉬웠는데 수능에서 2, 1, 1 이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숙대죠 정말. 뭐 금융 쪽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생 의견을 보시면 생활기록부 내용은 국문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종합은 국문과로 써야 되고 수학 잘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교과는 경영으로 지원하겠다. 국문이 됐건 경영이 됐건 2등급 초반이면 정말 아주대학교 기준으로 써볼만 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재수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다. 원래는 재수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재수는 안 되고 학생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같다. 근데 저희가 내린 의견은 가천대는 쓰지 말자. 내신 점수를 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모의고사 변화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학생은 모의고사 변화를 봤을 때 진짜 큰일 나지 않는 이상 너가 설마 뭐 3333 이렇게 나오겠니? 그러니까 가천대는 나라면 쓰지 않겠다. 강요할 수는 없죠. 너무 중요한 문제라. 그리고 아주대도 너무 그렇게 쫄아서 가지 말고 종합보다는 교과 가보고 이대를 논술로 한번 가보자. 졸업한 지 한 4년 된 학생 같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경기대학교 경영, 가천대 경영 쭉 가시다가 아주대 공무원. 근데 전형을 보시면 교과가 아니죠. 종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대 국문과 논술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기억에 명확하게 남는 학생인 이유가 이 학생이 수능을 보는 해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포항에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가 되면 대학별 이러한 모든 고사가 일률적으로 일주일씩 연기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은 일주일이 연기가 되고요. 어떤 대학은 일주일 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의 한가운데를 보시면 일정 고사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네요. 아주대 공문과 고사일 26일. 맨 아래 논술고사일도 26일. 방법이 없는 거죠. 거리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또 끄트머리에 쓸데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그런데 이 마지막 고민에서도 또 안정을 기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이대가 아주대보다는 높은 네임밸류를 갖고 있으니까 이대 논술을 포기하고 아주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대학교 종합에서 이 학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대는 안 가서 떨어지고 아주대는 시험을 봤지만 떨어지게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고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안내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약대 입시. 이제 피트 시험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약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할 때 항상 같이 하는 게 학생에 대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담임 선생님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죠. 너무 많이 했던 부분은 괜찮겠지만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학생들은 의견 교환을 항상 하게 됩니다. 고3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근데 그러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반에 2.1등급인 학생이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을 쓴다. B반에 있는 2.2등급 학생이 똑같은 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쓴다. 이건 저희끼리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피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합격자 등급이 2.5등급이면 2.1등급이 쓰건 2.2등급이 쓰건 상관은 없겠지만, 합격자 평균 등급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 학생이 아주대 기준으로는 2.2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교과를 안 쓰고 종합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 원래 내신보다 낮았던 학생이 교과 전형을 씁니다. 근데 그 학생은 붙습니다. 이 학생은 더 좋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을 썼는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대학교하고 가천대에 합격을 하게 되고 가천대를 다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등급이 2, 1, 1, 2, 3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죠. 잘 해서 반수를 해서 현재는 국민대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참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여서 너무 안정만 기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차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단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조금 적정한 요 정도면 정말 떨어지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떨어지겠다. 그러한 대학이 생기면 위쪽의 대학은 조금 높게 쓰는 것도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크게 만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 내용입니다. 비슷한 경우의 학생인데요. 작년 졸업생입니다. 4.49 내신을 보이고 있고요. 9월달 점수가 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관심 있는 대학 쭉 중에 지원한 대학이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지원한 대학의 전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성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능 등급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33243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격을 최저는 맞췄어요. 아무래도 적성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천대 적성은 국영수를 다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까지 관리가 됐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2합파를 맞춰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용인대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사실 조금 더 최저가 높은 대학을 지원을 했거나, 그리고 어렵겠지만 선생님 저는 요거보다 점수가 정말 좀 나올 것 같아요. 지원을 회피했다면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은 사실 가천대, 서울에 있는 한성대, 그 다음 경기대, 여기를 원했는데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발표가 나고 떨어져라 담임선생님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던 학생이죠. 근데 용인대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만족을 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죠. 그래서 역시 최저의 중요성과 너무 안정을 기했을 때 좀 뒤에 받을 좀 그러한 것들. 그 다음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역시 작년 졸업생이고요. 내신 1.42등급 9월 모의고사 아주 좋죠. 2.111 2등급. 그래서 종합난을 보시면 이 학생은 서울대지군 고대학초 받을 예정. 근데 서울대지군은 못 받습니다.
1.4인데 마지막 내신이 전교 3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명한테 뺏겨서요.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그래서 지역 균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도 제가 수학을 역시 가르쳐서 잘하는데 수학 실력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아무래도 면접을 통한 농구술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일반 전형 포함해서 고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자 결국 합격은 중앙대학교를 합격하게 됩니다. 사실 추천을 받았던 고대 학추는 추천을 받았던 고대는 자율전공은 사실 합격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유가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3합 5를 못 맞추고 2. 정말 이 학생 너무 안타까운데 평소에 항상 수학은 1이었는데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합 6에 만족을 해서 현재 중대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현재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N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신이 1.5 전후 아니면 1점 후다. 정말 최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최저 없는 데 찾으면 답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뻔하다는 게 합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그 다음 16페이지 수시 관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 내신이 5.5등급이고요. 6평 결과 집계가 잘 안 됩니다. 수학만 원점수가 78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그러니까 점수를 못 믿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평가원 시험, 특히 평가원 시험은 항상 당부하는 게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당연히 잘 봐야 되겠지만 너 실력이 뭔지가 나와야 된다. 특히 평가원 시험은 선생님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머리가 아팠는데요. 배가 아팠는데요. 그러면 진짜 안 된다. 잘 보면 좋겠지만 일단 너 실력이 나와야 된다. 그게 잘 집계가 안 됐고요. 그 다음 학생 의견은 간호하고 물리치료까지를 원했습니다. 계보가 있죠. 서열이 있죠. 당연히 의학과 간호학과. 그 아래에 이제 뭐 임상병리 치, 그 다음에 치위생,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방사능, 응급구조,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보건실무가 아닌 보건행정학과. 근데 이 학생은 물리치료 아래는 안 된다. 그 다음 부모님께서는 학생한테 이제 전권을 위임하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교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생기죠. 이해 당시는 한서대라든가 한신대라든가 을지대. 근데 저는 이제 학생한테 눈치를 보면서 강연을 할 수 없고요. 우리 방사선이라든가 임상명리라든가 조심스럽게 응급구조. 응급구조는 4후 5초에서도 찾아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이 어떨까? 그리고 통학은 안 되지만 세명대를 포함한 이건 제가 할 일이 되는 거죠. 합격자 평균이 아니라 수시 다 끝나고 나서 정시 들어가기 전에 추가 합격을 몇 등급까지 했느냐. 이걸 이제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유가 좀 되면 충원율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렸으면 했는데 아까 이제 저희 뭐 수시 관련해서 6대4다 7대3이다 이건 초기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수시가 끝나고 나면 충원을 다 100% 못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도 해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원율이 그러니까 이월율이 한 3%, 4% 이렇게 될 때가 있죠. 한양대가 가장 제 기억에 튼튼했던 것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이월율이 10% 이렇게 됐던 애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추합 범위까지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맨 위에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제가 이 학생한테 기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매 관심 대학이 맨 위에부터 중간까지 절반 이상이 다 적성입니다. 수학만 한번 파보자. 수학만 한번 파보자. 너 재능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과, 면접, 교과. 전국에
간호대학이 한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200여 개 될 겁니다. 4년제 110여 개, 전문대 한 85개. 아시겠지만 간호대는 간호대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서 4년제하고 전문대학교의 차이가 없습니다. 4년제입니다. 4년제. 제가 거짓말, 과장 조금만 못하면 이 아래 이제 저희 파일에는 아마 간호대가 개설된 학교 한 50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공을 들였는데 여하튼 학생하고는 이렇게 6개 대학을 지원하겠다. 근데 합불 여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사실 이 학생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연락이 두절된.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고 안내를 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좀 하고 거기에 정말 올인 매진을 하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학생은 국어나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은 정말 하면 100점, 92점은 모르겠지만 84점, 88점은 정말 될 것 같은데 학생이 좀 마지막까지 좀 방황을 했다. 그래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적지 않아. 아직까지도 무슨 전형은 떠나서 어떤 학과를 해야 될지조차 정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17조.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께서 수시 이외에 정시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수시보다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정시에 대한 합격 예측이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17쪽은 제가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한 지 아마 12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고3하고 재수생 학생들만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상담 중에 가장 바람직한 상담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연대, 중대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가군의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 명함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명함 넣어놓은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고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학과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는. 그래서 이 학생은 3군데를 다 합격을 했고 2해 주요 공대의 정시 모집이 조금 특이했죠. 다군의 주요 대학 공대 중에 모집을 하는 대학이 중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는 이때 난리가 났죠.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디를 갔을까요? 나군의 연대 신소재공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 된 경우도 있죠. 18페이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 된 사례 중에 하나고요. 나군에 보시면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 지원을 했는데 소신이라고 되어 있죠. 가군을 보시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추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가스터디 이러한 정시 예측 자료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추합 정도 범위에 들면 제 개인적인 경험상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변은 있죠. 이변은 항상 있죠. 이 학생은 공주대학교 대기 7번을 받았다가 아쉽게도 추합 발표 마지막 날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고3 학생들이 가장 피가 마르는 시기죠. 그래서 대기 1번에서 바로 앞에 학생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소신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 5번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럴까? 그래서 아마 이 해가 영어 등급제가 적용되는 첫 해였을 겁니다. 영어 3등급을 당연한 3등급인데 영어 3등급을 괜찮은 3등급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태까지 제가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요, 19쪽 21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이죠. 수능 점수와 오른쪽에 오답률, 제일 어려웠던 10문제를 몇 %가 틀렸느냐, 이걸 EBS에서 캡처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수학 가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답률 순위 1번, 문항번호 30번, 충분히 예상되죠. 오답률이 93.3입니다. 그러면 6.7%가 맞췄다는 건데, 이 6.7%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아마 재수생일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자, 순위 10번, 문항번호 24번을 보면요, 오답률이 40.7%죠. 100명 중에 60명이 맞춘 겁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4점짜리 10개를 다 틀리면 60점 아닌가요? 아까 제가 올해 6월달 시험에 대한 점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확정 점수입니다. 85점이고요. 3등급 커트라인이 6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부한 컨텐츠, 오픈된 걸 기조로 해서 절반 이상이 맞추는 문제를, 그죠? 틀려줘도 60점인데, 그러면 4등급인데, 내가 내신이 3.6등급인데, 내가 내신이 3.4등급인데, 수원대를 이 전형으로 갈까? 내신이 3.몇 등급인데 명지대를 이 전형으로 갈까? 제가 볼 땐 공부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공부가 조금 더 우선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19쪽에 작년 수능 점수를 한번 넣어봤고요.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16일 날 안내드린 대로 저희 썸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자연계열, 아래 요일, 인문계열, 기존 고3 학생들 등원이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을 이제 좀 진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의 오전 혹은 일요일 오후에 반별로 상의합니다.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본 교재는 수능 완성입니다. 그리고 상반은 수능 완성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별 보완 자료가 진행이 되고, 지금 N반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나가죠. 특히 지금 담임선생님께서, 수학팀장님께서 특히 문제를 정말 성실하게 매번 제작하셔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가 적다, 이러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재원생 부모님들 대상이죠. 그들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말고사가 종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직접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해서 표다시 날짜를 선정하신 다음에 내원을 하셔서 제가 아까 10페이지 부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내용의 기조를 마련해서 나머지는 전부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시 관련된 강좌, 교과학습령 17일부터 개강이 되고, 자기소개서, 시험 끝물이라 오늘은 참석자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면접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1쪽 표준시간표. 사실 16일이 개강이지만 선생님들 아마 15일 날부터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전에. 왜냐하면 권선고가 저희 개강일보다 하루 더 빠르게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자습 관리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수학 미니 모의고사라든가 계열별로 일주일에 2번, 매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영어 듣기 평가, 그리고 금요일날 몰아서 앞서 본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요일에 인문하고 자연, 월, 수, 금, 화목금 평일 7시부터 정규 수업,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각의 시간대부터 우리 학생들 이제 개별 스케줄에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조 수강료 부분 8번 장학제도. 예, 저희 학원 제가 강의를 한 20년 정도 하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제 본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장학제도가 이렇게 좋은 곳은 정말 들어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시에 대한 관리, 정시에 대한 마무리 관리, 그 다음 장학제도 포함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것들은 기반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마련을 해서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